진정한 재물복을 부르는 6가지 삶의 지혜. 석가모니, 달라이 라마. 니체의 가르침으로 배우는 풍요로운 인생의 비밀. 인생을 살아오며 우리는 때로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기회가 찾아오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까? 오늘날 많은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한 기술과 방법만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재물복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 말씀하셨고, 달라이 라마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인간은 스스로를 극복해 나가는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세 현자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해줍니다. 진정한 재물복은 돈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을 끌어들이고 지켜나갈 수 있는 인격과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6가지 특징은 단순한 재테크 비법이 아닙니다. 이는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특징,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눔 속에 복이 깃든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보시부스는 복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시란 단순히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진심을 담아 베푸는 사람에게는 신기하게도 더 큰 복이 돌아옵니다. 실제 사례 김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살고 계신 김철수 할아버지 73세는 은퇴 후 넉넉하지 않은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남다른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경로당에서 무료 한글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글을 모르는 몇몇 어르신들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김 할아버지 자신도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교재비는 물론 간식까지 본인 부담으로 준비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며 정성껏 한 글자 한 글자 가르쳐 드렸습니다. 3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글을 배운 어르신 중 한 분이 자녀가 운영하는 중견기업의 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장은 김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봉사에 감동하여 회사의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 책임자로 모셔갔습니다. 월 200만 원의 수당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 건 별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큰 보답을 받게 되다니 김 할아버지는 지금도 신기해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나눔의 법칙입니다. 진심으로 베푼 선행은 반드시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나눔이 재물복을 부르는 이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뒤로하고 남을 도우는 사람을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둘째,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좋은 기회를 소개해 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베푸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돈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더 현명한 경제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 긍정적인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 달라이 라마의 지혜. 달라이 라마께서는 행복한 마음은 모든 좋은 일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단순히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문제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내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실제 사례 이현우 씨의 인생 이막 성공기입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이현우 씨 54세는 2년 전 20년간 다닌 중견 제조업체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구조조정이었지만 퇴직금마저 기대했던 것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대학생인 둘째, 아이 등록금과 주택대 출금을 생각하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우 씨는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실직 후 한 달간은 충분히 쉬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20년간 생산관리 업무를 했던 경험을 살려 온라인으로 제조업 품질관리 컨설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들의 소개로 작은 업체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다며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실패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고객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계약이 중도 해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배움이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1년 반 후, 이현우 씨의 컨설팅 사업은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월 평균 수입이 직장 다닐 때보다 30% 늘어났고, 무엇보다 일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처지의 중년 남성들과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해 더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두렵기도 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이현우 씨의 말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긍정의 힘이 재물복을 만드는 원리. 긍정적인 사람들은 같은 상황을 다르게 봅니다. 문제를 기회로, 위기를 전환점으로 인식합니다. 이런 시각은 실제로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또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 특징, 긍정적인 말투를 가진 사람입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은 복을 부르고 그른 말은 화를 불러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닙니다.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이것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결정하고 나아가 운명까지 바꿉니다. 실제 사례, 정명수 할아버지의 인생 역전. 대구에서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던 정명수 할아버지 71세는 은퇴 후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할아버지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승객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같은 인사말을 빼먹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무례한 승객을 만나도 이해합니다라며 부드럽게 넘어가셨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신사가 택시에 탔습니다. 그날따라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는데 정 할아버지는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으셨나 보네요. 제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셔다 드릴게요라고 따뜻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승객은 대형 건설회사 임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진심 어린 위로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그 임원은 정 할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시니어 고객 서비스 교육 강사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마음가짐과 말씨로 직원들을 교육해 주실 수 있겠어요? 월 300만 원의 시간 강사 일이었습니다. 정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말의 힘이 가져오는 재물복. 좋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신뢰가 쌓이고 좋은 정보와 기회들이 따라옵니다. 특히 비즈니스에서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더 많은 거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말은 자신의 마음도 긍정적으로 만들어 더 나은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번째 특징,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지혜는 삶을 밝히는 등불.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쌓인 시니어 세대야말로 새로운 학습을 통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최영희 할머니의 디지털 대전환입니다. 인천에 거주하시는 최영희 할머니 66세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 사용법도 서툴렀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평생 남편에게 맡겨두었던 가게 관리와 재정 관리를 홀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각종 금융상품, 세금 문제, 보험 등 알아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 할머니는
이 나이에도 배울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근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금융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예적금, 펀드, 보험에 대한 기초 지식을 익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워 모바일 뱅킹과 간단한 투자 앱 사용법까지 마스터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강의와 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이 남긴 낡은 상가, 건물을 적절한 시기에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수익성 좋은 원룸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3년간의 공부와 투자 결과 최할머니의 자산은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공부하길 참 잘했어요. 이 나이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고요. 학습이 재물복을 만드는 이유.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은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이나 투자 분야는 계속 새로운 상품과 제도가 나오기 때문에 꾸준한 학습이 필수입니다. 또한 새로운 지식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디지털 기술을 익히면 더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하고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수익 모델도 찾을 수 있습니다. 5번째 특징, 인연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 달라이 라마께서는 인간관계는 행복의 근본이자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돈은 혼자서만으로는 벌 수 없습니다. 좋은 인연과 관계가 있어야 기회도 따라오고 어려울 때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시니어 세대에게는 그동안 쌓아온 인맥이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이기철 할아버지의 공동체 경영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40년간 중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이기철 할아버지 69세는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농촌 지역의 현실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남은 어르신들은 각자 힘들게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여기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을 어르신들을 하나씩 찾아뵈며 협동조합 결성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무슨 새로운 일을 하냐며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설득했고 각자의 특기와 관심사를 파악해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농사를 잘 짓는 분, 요리를 잘하는 분, 손재주가 좋은 분 등 모든 분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15가구가 참여하는 순천 황금마을 협동조합이 출범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직판장과 전통 음식 체험장, 농촌 민박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교육자 경험을 살려 도시 아이들을 위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도 기획했습니다. 3년 후 황금마을은 농촌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연간 방문객이 3만 명을 넘어서고 참여 가구당 연간 추가 수입이 1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좋은 이웃들과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관계의 힘이 창출하는 재물복. 좋은 관계는 협력을 통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가능해집니다. 또한 오래된 신뢰 관계는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과 거래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6번째 특징, 자기 극복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극복해야 할 존재. 니체의 철학.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인간은 자신을 뛰어넘어야 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기 쉽지만 진정한 성장과 풍요로움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과거의 실패나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사람에게 진정한 재물복이 찾아옵니다. 실제 사례, 안병준 할아버지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평생 회사원으로 일했던 안병준 할아버지 72세는 5년 전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믿었던 지인의 사업 보증을 서다가 3억 원의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과 집까지 넘어가고 아들, 딸에게도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체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70이 넘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전문성을 점검해봤습니다. 40년간 제조업 분야에서 일한 경험과 품질 관리 전문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를 활용해 중소기업 컨설팅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라도 도움을 주며 실력을 검증받았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디지털 기술 습득이었습니다. 컨설팅 보고서를 컴퓨터로 작성하고 온라인 화상회의도 해야 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간의 노력 끝에 안 할아버지는 중소기업 품질관리 전문 컨설턴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월 평균 수입이 400만 원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3년 만에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후배 컨설턴트들을 양성하는 교육 사업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안 할아버지의 말처럼 자기 극복의 의지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자기 극복이 만드는 재물복의 원리. 자신을 극복하려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역경을 극복한 경험은 더 큰 자신감과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이런 정신적 강인함은 비즈니스에서 큰 경쟁력이 됩니다. 무엇보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마무리 진정한 재물복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석가모니, 달라이 라마, 니체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재물복을 부르는 6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베푸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배우려는 마음,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극복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가짐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그 인격이 주변 사람들을 움직이며 결국 기회와 행운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나이와 환경은 핑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과 실천 의지입니다. 재물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십시오. 긍정적인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새로운 것을 하나씩 배워보십시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겨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극복해 나가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진정한 재물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부의 모습이 아닐까요? 새 현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의 풍요로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